예, 이슈앤뷰입니다. 2차 전지는 소위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으면서 덜컹거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하면서 눌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담들을 많이 떨치고 올라왔죠. 그 이야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가운데서 오늘 LFP 관련주인 첨보의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준 대표님. 그러게요. LFP 배터리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좀 눌렸었는데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또 잠잠해진 것도 같고 LFP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배터리를 뭐 크게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재 쪽입니다. 양극재를 하면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 NCM 이 두 가지를 이제 삼원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 LFP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 철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업체가 최근에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LFP를 선택한 것은 마진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테슬라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생각에 좀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FP는 이제 폭발에 대한 위험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독일의 미넨 공과대학에서 이 배터리 관련해서 탑재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폭스바겐의 ID3와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성능에 대한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국은 테슬라 모델 3가 승리를 했는데 이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모델 3에 탑재한 이 LFP 배터리가 폭스바겐의 ID3에 탑재한 NCM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국내에서도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 지금 LFP 관련해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가장 먼저 LFP에 대한 생산을 밝힌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P 개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이 LFP 배터리 선호 추세에 따라서 이 자동차 업체, OEM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먼저 시동을 걸었고 이 벤츠도 2024년부터 LFP 배터리 교체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스바겐도 현재 LFP 배터리 탑재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자동차 OEM 업체들이 이 LFP 기술에 관심이 가지고 현재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행거리보다는 이 안정성 측면에서 LFP에 대한 선호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견고하게 좀 다져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그 내수 캡티브 마켓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그래서 LFP 인산철 배터리의 시장은 점차 커진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하는 NCA, NCM, 3원계는 그러면 죽느냐? 그건 아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분석이 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LFP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졌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첨보는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기업이에요. 정경민 변리사님, 첨보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LFP라는 거는 양극재를 의미를 하는 거고, 우리 첨보는 이제 양극재랑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져 있는 전해액을 이제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합 정밀 화학 소재인 기업이고요. 2007년 10월 8일에 설립이 되어서 전자 소재, 2차 전지 소재, 전해질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의약품 중간체, 반도체 공정 소재, OLED 소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3년에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을 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2016년에는 전해질 염인, F전해질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전자 소재 매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2차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전자 소재를 추월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전해질과 첨가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핵심 첨보의 그럼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또 주요 이제 거래 상대방은 어디입니까? 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염,
그리고 전해액을 이제 구성하는 첨가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해액은 이제 전해질염 12%, 용매 85%, 첨가제 3% 정도로 구성이 되고 이 첨가제는 함량 비중이 상당히 작지만 원가 비중은 상당히 높은 뭐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첨보가 제조한 전해질염과 첨가제는 전해액 제조사를 거쳐서 배터리 업체에 납품이 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중국의 CATL 등이 이제 첨보에 제품이 첨가된 전해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첨보는 이제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전해질 증설 투자에 5천억 이상 투자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5천억 원은 이제 새만금 산단에 2차 전지 F 전해질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로 이제 전해질 생산 능력이 1,000톤에 불과하던 것이 2만 1,000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가 가장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쟁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은 삼원계에서 LFP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또 전고체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현재 그 개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경임 변호사님. 이제 뭐 LFP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삼원계 그래서 SK온과 LG화학이 NCM과 NCA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였고요. 중국에서는 LFP, CATL 위주로 생산을 하였고 일본에서는 파나소닉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 준비 중에 있죠. 그동안 이제 LFP 배터리는 CATL이 주력으로 생산 중이었는데 그동안 특허 문제 때문에 중국이 내수용으로만 생산을 하다가 내년에 이제 원처 특허들이 만료가 되면서 해외 시장으로도 풀리게 됩니다. 니켈 소재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LFP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강해졌기도 하고요. LFP는 이제 에너지 밀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씀 주신 대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역시 전고체 배터리가 될 전망이 높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이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액체 전해액이 들어가는 리튬염과 첨가제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첨보에 따르면은 반고체, 뭐 전고체 배터리도 로 배터리 트렌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전해질에도 또 전해질염과 첨가제가 사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로 이제 대세가 전환되더라도 첨보 쪽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LFP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전고체가 개발되면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고체도 또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개발하면서 서로 어떻게 효율을 올리냐의 경쟁이지 뭐가 나온다고 뭐가 완전히 폐기되고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첨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준 대표님 실적 체크할까요? 네, 첨보가 이 3분기 매출액이 738억,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22%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은 9월에 가동 시작된 이 P타입 관련해서 전해질에 대한 증설과 범용 전해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이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소폭 하회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에 이 지속된 범용 전해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하회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해서도 이제 판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본격적인 증설 효과에 대해서 4분기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현재 매출액이 83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45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3분기 때 완료된 P타입 쪽 관련된 전해질 증설과 4분기 때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연초부터 이 지속된 범용 전해질 가격이 10월 급등세가 나타나고 좀 진정세가 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보의 이 특수 리튬 이 수요 같은 게 빠르게 늘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수요 급증에도 소수의 업체만 현재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설이 많은 다른 업체에서도 증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이가 뺏겨서 좀 매출이나 이익적인 측면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수의 업체만 증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까다로운 생산과 품질 요구로 인해서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사용량은 차세대 전지에서 현재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4분기 때도 판가 상승 지속과 본격적인 증설 효과를 기대됨에 따라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올해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FP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다 부담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첨보는 오히려 수혜주로 얘기되는 거는 뭐 중국 쪽에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현재 아무래도 LFP 쪽 관련해서도 이 전액 안에 소재단에서 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수요에 대해서 매출 좀 증가를 하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고객사들이 어디인지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이재준 대표님. 네, 앞서 변리사님께서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이 현재 첨보가 하는 매출처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 쪽에서 2차 전지 부분만 살펴보면은 네. 현재 전액 첨가제 쪽, 그다음에 전해질 쪽에서 주로 이 고객사는 전액 제조사한테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수요처는 결국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11월 15일 어제 IR 자료이거든요. 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현재 12월 3일까지 현재 IR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경민 변리사님이 또 잘 해주실 수 있는 특허 현황을 좀 살펴봐야죠. 네, 총 첨보 이름으로 검색되는 건은 73건입니다. 네. 한국에 35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 각각 3건씩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특허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원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보실 수 있겠고요. 전해질 그리고 전해에 관련돼서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특허로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요. 홍보한 것으로는 이제 그 전해질 전해액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특허로 진입 장벽을 잘 세워놓았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 맞는 말도 있었고요. 대부분 특허는 이제 불순물을 줄이거나 뭐 부반응을 억제하거나 전지의 효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효과들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해질, 전해액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품 조성 비율 자체가 아니라 이 제조 방법만으로 이제 특허가 되어 있는 것은 차후에 침해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적인 부분을 이재준 대표님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월 초에도 한번 출렁임 있었고요. 11월 초도 있었고 이제 2차 전지 이제 전반적인 부담감 때문인데요. 다시 탄력적으로 갑니다. 지금 가격대 접근해도 됩니까? 네, 일단 네. 11월 달 들어서면서 이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8만 주 이상, 그다음 기관 투자자는 6만 4천 주 정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29만 원 선에서 35만 원 선까지 현재 약 2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이번 상승 랠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 투자 심리 지표는 현재 과열 국면에 현재 시그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서 현재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2023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PER 수준이 현재 31배 수준으로 다른 2차 전지 유사 기업 대비했었을 때 현재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40만 원대는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그 부담은 좀 있지만요. 예, 마켓 주민 오늘은 2차 전지, LFP 그리고 첨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